자, 이건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우리 반국가 세력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년 반 전에 미국 CIA가 용산 대통령실 도착했다고. 근데 아직도 공사 중이랍니다. 야, 니들 뭐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야, 니들 그저 밤에 문 열어놓고 있지 마. 도둑 들어와. 들켰어 그게. 근데 아직 거기도 문을 안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이런 거야 지금. 그렇죠. 그냥 트고 살자 뭐 이런 거죠. 아직 드레스룸하고 사우나실 위치를 못 정해가지고 아직 공사 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공사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뚫려버린 그러니까 통신망을 어떤 식으로 뚫었는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청기가 이미 다 심어져 버렸고 이 상황에서 공사가 아니라 이거 아예 재건축을 하지 않는 한은 저는 이거 공사해도 못 쓴다. 네, 못 쓴다고 봐요. 저는 어떡해. 나는 근데 공사하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기 문제가 아니야. 그걸 시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신호로. 네. 내가 봤을 때 휴민트야. 휴민트의 문제거든요. 내가 봐봐요. 저번에 그때 그 김태우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실드 친 놈이야 저놈이. 네. 근데 최근에 국기에 대한 경례에 내가 금요일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시그널 같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번 협상 잘 안 될 겁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잘 될 겁니다를 미리 알려주는 것 같단 말이야. 제가 휴민티야. 근데 얘 때문에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가능성이 높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게 진짜 청와대를 왜 옮겼냐부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안 문제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갈 텐데 저때 책상이나 뭐 이런 거 짐 옮길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 이제 옮기는 사람들도 신분 조회 다 하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뭘 붙여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검문을 거친 다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산에 저 당시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미 그냥 문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1년 반 지났잖아요. 진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도청 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실만 안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진짜 대통령실은 다른 데 있다. 이놈들아 니들 상상도 못했지 이러면서. 아니 사우나실하고 드레스룸 그렇게 빨리 만들더니 도대체 더 중요한 건 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 지역은 도감청 시설 개선 완료했대요. 지들 말은. 핵심 지역이 핵심 그거네. 지역이 어딘데? 김건희 집무실이네. 그렇죠. 5층이야 2층이야. 사우나실하고 드레스룸 거기 걸릴까봐 등기도 안 해놨잖아. 혹시 걸릴까봐. 그러니까 저번에 도감청을 당하고 나서 공사비만 51억 정도 책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6,100만 원만 썼대. 아니 이렇게 득달같이 예산 빼먹는 저 정권이 이걸 안 쓰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게 52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렇게 적게 써놓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전용되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 용도로 지금 야금야금 써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거 누가 빼먹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빼먹고 있는 거야? 51억 누가 가져갔어? 이런 느낌이 에이 들어요. 알면서. 너 고수. 조언은 없다. 나 진짜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감청을 막을 의지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들어주세요야.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신호 보내잖아. 굳이 도감청 할 필요도 없이. 그때도 그 유리창문 회사 막 그 보안이 이렇게 되지 않은 업체에 뭐 맡기고 막 했다가 걸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저의 생각입니다. 계획적으로 어느 업체와 이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드러났고 그러한 도감청 장치가 들어있는 유리창이 또 생각보다 비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손을 못 대는 상황에서 잠깐만요. 좋게 해석해 주지 마세요. 상황에서 이제 역시 전용용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 다른 데다 전용하겠다. 누구 전용. 아니, 근데 그렇게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보세요. 도청하세요. 이런 시그널에 가깝다. 확실히 그러네. 휴민트가 맞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국군의 행사. 내일 국군의 날입니다.
2년 연속 국군을 할 행사 퍼레이드 하는 거는 전두환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연습하다가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답니다. 네, 경상도 아니고 중상이면 저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장병들 2명 저기에 내보내기까지의 국가의 손실도 크고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들도 크고 지금 저기랑 나가서 싸우다가 다친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다 5천 명씩이나 저렇게 병정 노름을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전투 손실이 실제 전투력 손실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거 연습하느라고 진짜 필요한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 준비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리는데. 2-3달 정도. 예.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들 편대 비행하면서 그 자기네들끼리 줄지어서 날아다니는 거 연습해서 뭐예요? 실제 정말 중요한 뭐 무장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훈련을 그 기간 동안 못 한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고. 그리고 작년 국군의 날 때 저희가 뭔 이야기했어요? 특전사들 태권도 격파 훈련 하는 거보다 저 누가 맞아. 요즘 특전사들 저거 하냐고. 그래. 그거 하다가 또 사달이 난 거 맞아. 아니에요? 애들 또 다치기만 병사가 하고. 다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골절이 한 명이 있었으면 골절 말고 그냥 삐었다든지 염좌라든지 뭐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중상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이 행진 연습 중에 현기증으로 쓰러졌답니다.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쓰러져가지고. 그다음에 특전사 부사관은 2m 높이 강목 격파 태권도 시범 연수 중에 발목이 골절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선진국들 말이에요. 중국, 북한 주로 이런 나라들이 하고 그런 있잖아요. 애들이 하죠.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대내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거예요. 대내적인 대내적으로 니들 거죠. 까불면 알지 이거거든요.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퍼레이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게 돈만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전투를 깎아먹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장비 갖고 있다고 왜 외국 그 북한 애들 보고 있는데 그걸 왜 보여줍니까? 아니 그리고 뭐 이걸 진짜 왜 보여주는지 어차피 다른 나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트고 살고 있는 마당에? 그렇지 미국은 알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저 대내용이라는 데에 대해서 열받는 겁니다. 진짜 열받네. 예산을 저렇게 막 펑펑 써대면서 2년 연속 할 짓이냐고. 그 모질이 하나는 부대 열중시켜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내가 알고 있는 놈 중에 하나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얘가 밀떡이야. 군대를 갔다 온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어떤 미친놈 하나는 먹다가 처먹다가 전투식량에 담을 내는 놈이 하나 있어. 내가 최근에요. 그 대통령실에 요리사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분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잘 처먹는데. 그러니까 메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개걸스럽게 처먹는데. 누구라고 말 안 했다. 굳이 증언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요리하시는 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음식들이 항상 버라이어티 해야 되고 취향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나와서 왜냐면 집에서 못 얻어 먹거든. 그렇다고 지가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할 시간적 여유는 없을 테니 대통령실 나오자마자 뭔가를 처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나게 잘 먹는데 아주.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100억 이내 뭐 80억 이내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저런 예산을 저렇게 쓸 일이냐 말이에요. 에? 하나 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만든답니다. 245억 원 들여. 이게 뭐 논리가 뭐냐면은 저기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나 만들자. 이거야.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왜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말 아니야 이거는. 왜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 아니야. 왜 거기다 뒀겠어. 대한독립. 그렇죠. 아우네. 그래서 천안에 있는 거고 그런 역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거기에 있는 건데 국민들 가기 뭔데 거기 왜 거기 있어? 저는요 이승만 우상화가 도를 넘는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땡땡땡 부자화가 걱정이 돼요. 이것도 어디로 가는지 정말 걱정이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 도대체 독립기념관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독립기념관들 독립시켜버립니까 지금? 그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뭐 저번에 KBS가 이승만 다큐를 들긴 들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사실상 한 적이 없어요. 이승만이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했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그러다가 부정선거로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국민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결국 미국이 사인을 줌으로써 사퇴한 자입니다.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의 가장 그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자국민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자국민을 학살한 애는 찾기 진짜 어렵거든요. 독재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도 실드를 못 친 인간 중에 한 명이에요. 윤석열이 하네? 이 되는 거였어 이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대표적인 친일파 김태효를 옆에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김태효는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본 놈에 가까운 놈이고 그렇다 보니까 온갖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대선 때 일본 자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저런 독립기념관이 세워지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 배울 때랑 지금 또 역사에 배우는 게 다르거든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독립선언문 이름 포함됐던 분들이 나중에 일제강점기 말에 가면 대부분 변절을 해요. 변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몰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친일했던 역사는 싹 지우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덮냐면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과 싸웠다는 사람들은 친일파도 다 용서를 해주잖아. 박정희, 백선엽, 독립군 때려잡던 놈들을 용서를 해주잖아.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대한민국 이게 가능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보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보수는. 그렇죠. 보수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245억 들여서 이 뉴라이트 기념관을 만든다는 이 장소가 종로 한복판이에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만들 자리가 어디에 또 있는 것도 웃긴데 누구 땅을 사주고 싶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리고 거예요. 이 245억이 정말로 245억에 끝날까? 그렇죠. 종로에다가 그 정도 규모의 그걸 짓는데 245억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청와대 옮기는 것처럼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또 그러다 보면 뭐 행정관이 받았니 누가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느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는요 이런 게 나오면요 이게 역사관이 걱정된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또 어디 가지? 그 생각부터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잖아요. 김영석이. 그건 반대를 해야지. 이것이 진짜 독립기념관이다. 안 할 거 아니요. 그렇죠. 안 하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예. 자, 어쨌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반국가 세력.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대통령은 봉사직이라니까요.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거나 명품백을 바꾸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품백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윤석열 이자는 그게 안 되는 자예요. 정말 하루도 너무 길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윙크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디로 들어가나요? 용산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청와대도 엉망진창됐다던데요. 그 청와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하나 세워드립시다.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제가 뭐 돈은 얼마 없는데 제가 좀 보태가지고 크게 하나 세워드립시다. 근데 이 자리 잡기가 힘들어. 언제 짓냐고. 그러니까 청와대 그 자리에다가 기존 건물들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탄핵해서 바로 들어가면요 인수위가 없잖아. 그렇죠. 인수위가 없죠. 그 공사 바빠. 보안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어디서 출퇴근을 해야 되냐고. 용산은 가기 싫고. 그래 분당에서 출퇴근할 수 없잖아. 아니 이제 하시라고 하죠 뭐. 나 그거 골치 아프네. 너무 걱정이 큽니다 벌써부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다려 봄님. 구글아 뭐 제안하는 글자가 많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